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오늘 만기죠. 내일은 미국, 유럽, 중국 또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장 막판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 변동이 좀 나올 겁니다. 만기 효과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드렸었냐면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미 외인들은 7월 달에 롱 포지션을 상방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예, 만기까지는 일단 그 시간 죽이기. 예, 그래서 이제 박스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만기 되니까 뭔가 좀 수거에 좀 변화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특히나, 외인들이 오늘 그 선물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진짜 2달 만에 소위 얘기하는 그 영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만기 이후에 후폭풍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방향성을 외인들도 좀 위쪽으로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이고요.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 2차 전지를 이제 7월 달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비교적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 중간에 또 밀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물타기들 많이 했고, 수급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이죠.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맥점을 좀 체크해 드렸는데, 예, 이어서 제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2차 전지 매수일까 매도일까? 예. 2차 전지 현미경식 정밀 교적 분석을 제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반기, 2부에서는 시황 전략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2차 전지가 뭐 뚜렷한 호재도 없고 뭐 악재도 없어요. 그죠? 예, 이미 이제 뭐 시장에 다 알려졌던 뭐 그런 내용은 워낙에 이제 많이들 뭐 연초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민국 그 개미 투자자들 분들께서 다 이제 2차 전지 거의 뭐 박사가 되다시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2차 전지가 7월 달에 급등 나왔을 때 왜 올랐는지, 그래도 이제 왜 빠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얘기죠.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 되니까, 예, 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2달 또 계속 흘러내리고 원위치해버리면 뭐 단기적으로 또 이제 물량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걱정이 크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 그림도 제가 이제 7월 달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고 중간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시장은 이제 코스닥은 딱 3개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조정이 나와 시가총액 한 50조 원 좀 넘을 거예요. 50조. 예, 그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시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지금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는 서로 키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제까지 막 45조 정도 전체 시가총액이, 근데 반도체가 47, 8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 예, 엔터주가 좀 올라오는데, 엔터와 게임 쪽이 한 20조 안팎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 업종이 움직여야 전체 코스닥 지수, 종합지수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제 121선을 지금 훼손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다행히도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코스닥 종합지수는 맥점 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121선을 이탈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좀 주목하시고, 아무튼 최근에 3개월 동안 동향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7월 달, 8월 달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가 7, 8월 달 연중 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어요. 좀 시간 지나니까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죠. 뭐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이번 달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외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때렸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는 이따 제가 설명드리니까 뭐 큰 종목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어제 때려서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외인들이 반도체를 또 가장 많이 매수를 합니다. 주성이라든지 뭐 장비 업체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네, 최종적으로 뭐 다음 달에 월봉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계속 7월 26일 날 고점 만들고, 지금 8월,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흘러내리죠. 예. 그래서 그 2차 전지는 지금 3개월 동안 가장 또, 미운, 못난이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그 3년 장기적으로 한번 봤어요, 장기적으로. 이것도 이제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했었냐면 7월 달에 자, 제약바이오, 이 빨간색 선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수혜였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고점이 나왔죠. 언제? 2020년 12월 달에. 예.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했었고, 그때는 2차 전지가 못난이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그 반도체가 그다음에 언제 고점이 나왔냐면 반도체 업종이 정확히 한 1년 뒤에 반도체가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3일 날 여기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이제 2020년도 바닥에 찌글찌글하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약바이오는 계속 밀고 반도체 좀 밀고. 자, 그럼 2차 전지가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올해 7월 26일 날 고점 나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한 1년 반 있다 고점이 나온 거예요. 7월 26일 날.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그림을. 예. 자, 공통점이 뭡니까? 예,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 전에 선발 업종의 고점을 이렇게 바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예? 자, 제약바이오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반도체가 1년 뒤에 제약바이오의 고점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얻어맞았죠. 예, 그래서 1년 반 뒤에 2차 전지가 상반기에 바로 제약바이오 고점과 반도체의 고점이었던 기술적으로 그 고점에서 딱 얻어먹고 꺾여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기술적 특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건 이제 3년 추세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7월달, 8월달 이쪽에서는 꺾이니까 이제 서서히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10월 달에 제가 봐서 약간 10월 한 중순 전후에 예? 거기서 뭔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서로 랑데뷰가 이루어져요. 차트상으로는. 예, 거기서 이제 뭐 매수세와 매도세가 또 이제 손바뀜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빠르면 10월 뭐 첫째 주 정도. 예, 반도체도 일단 중간인데 반도체는 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일단 뭐 10월 달까지 가봐야 됩니다. 좌우지간 이런 상태에서 밀렸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얻어 맞을 자리에서 얻어 맞은 거예요. 2차 전지가. 예, 다음. 자, 그럼 2달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2달 전으로. 도대체 2차 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올랐는지. 그죠? 일단, 진단을 해야 이제 뭐 처방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7월 달에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요때가 이제 7월 그 초반이었죠. 7월 26일이 셋째 주니까, 예, 그 전전주부터 특별한 그 호재 나온 건 없었습니다. 예? 새로운 호재 나온 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개별 기업별 그 뭐 수출 계약, 예? 뭐 체결하고 이제 뭐 한 기업들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미 이제 알려졌던 뭐 재료였죠. 근데 요 이제 급등 나오기 그 한 일주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삼성전자 주가 막 이제 오르기 전에, 계속 그 뉴스가 어떤 기사 나왔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그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이제 언론 플레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약간 이제 이번에도 2차 전지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주간에, 그 전전주에 2주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들어오고 이제 박스권 돌파하다 보니까 한 종목 두 종목씩 대표 종목군들이 예,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키즈 물량이 막 들어왔어요. 예? 상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 막 단기 막 급등 나올 때 뭐 강남의 부티크 예? 예, 몇 군데가 뭐 파산했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왔었죠. 예, 그러면 다 주가를 계속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포모 작업이 들어요. 포모 작업.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2차 전지가 없으면 나만 이제 소외된 듯한
예.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막 생겨나면서 그런 자금이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끌어올려 버린 거죠. 더 끌어올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또 상환하기 위해서 예, 주식을 또 대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더 이제 끌어올렸던 것이고 그 마지막 이제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예, 이때는 이제 생각 없이 이제 추정 매매. 예, 주식은 심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블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저점이 나오고 합니다. 예, 추정 매매가 이제 소위가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막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 이제 고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예, 최대 폭 증가하면서 이제 고점이 나온 거예요. 거래 대금이 터져버리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무슨 호재 나온 게 없어요. 어떤 수급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수급 효과 때문에. 예. 그죠? 뭐 2차 전지 성장성이야 중장기로 다 아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 실적에 맞게 예,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약간 느린 듯 싶습니다만은 높이 가고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단기간에 성장성이 좋은 건 맞는데 그냥 땡겨버린 거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 나중에 지나보니까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어. 성장성이 다 아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예. 그 다시 이제 원위치해버린 거예요. 그 수급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주가 하락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 또 개인분 들어가는데, 계속 흘러내리니까, 예, 또 손절성 물량이 나오고, 최근에 또 이제 공매도가 막 증가하죠. 종목별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인버스 ETF도 상장됐고, 심리적으로 또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원위치해버립니다. 예. 이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진 거,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눈높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도 섹터였지 않습니까? 예, 2차 전지 사면 이제 뭐 무조건 뭐 간다. 수익 난다.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뭐 물론 7월 달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뭐 6월부터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계속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개선되죠. 뭐 HBM 뭐 성장성 계속 얘기 나오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7월 달, 8월 달 초까지만 해도 찌글찌글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일라일릴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존슨앤존슨 뭐 하이자를 제껴버리고 10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현재 그 일라일릴리 시가총액이 어제 그저께 기준했을 때요 700조가 넘어요. 700조가. 예, 어제도 올랐으니까 지금 800조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얘기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그동안 2년 반까지 뺐는데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가지고 워낙에 주가 좀 싸잖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워낙에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 이상 가야 돼. 그죠?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퍼져버리는 거야, 서서히. 그러면 그 중간에 로봇이 또 움직이고, 예, 죽을만 하면 또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관련, 하반기에 또 뭐 의료 로봇 출시 얘기하고, 삼성 뭐 휴머로이드 얘기하고, 예, 로봇이 또 한대 꺾이니까 자율주행 얘기해버리죠. 그러면서, 예, 뭐 테슬라에서 도조, 슈퍼컴퓨터 이제 출시해가지고, 예,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겠다. 예?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간에 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이 또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 그죠? 소위 얘기하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오고. 또 하반기에 기업별 또 하반기 실적이 다 좋아요. 이따 제가 이제 저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이제 투자 인식이 좀 바뀌면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특별한 또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것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차전지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야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개의치 않으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또 주식이라도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뭐 준기, 예?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죠.
처음에 살 때 장기로 뭐 1년, 2년 난 볼래 이렇게 샀는데 1년 동안 막 흘러내리고 막 박스권 유지해버리면 그거 못 버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올랐고 빠졌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보자는 얘기죠. 현재 위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것이냐, 아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것도 제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이제 고점이 나왔고, 제가 7월 27일 날 이 자리에 방송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예. 시청자님들,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11일 날 여기서 최대 고점이 최대 거래 대금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죠. 96,800원이었죠. 자, 거래되면 터지고 나서 거래는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올 연초까지 한 2년 반 동안 계속 민 거죠. 그죠? 이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려버린 거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포스코홀딩스, 이제 거래소 기준이니까 이 거래소 거래대금입니다. 예. 급등 나오면서 여기서 딱 이게 우연찮게 어떻게 이 추세 상단에 딱 터져버린 거죠. 그죠? 거래대금 급감하니까 이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밀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달 반 이상 밀었으니까 이미 이제 뭐 밀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이후에 이제 반등이라든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대처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날짜 기준에서는.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사실은 지난주까지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여기 더 꺾일 자리도 없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제가, 계속 지난주하고 뭐 이번 주까지 공개 방송에서도, 매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하잖아요. 3시 40분에 장 마감하고 나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김봉만의 맥점 매매 유튜브, 예,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제가 이런 중요 데이터를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그제부터 전체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8조 원 중반 이상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예,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현재 주가 이하로 빠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반등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횡보하는 수준 정도. 예, 그 정도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일단 여러분들께 생각이 드시고. 그럼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 자, 코스닥에 이제 거래, 이것도 제가 이제 그날 보여드렸어요. 26일 날, 7월 26일 날. 자, 7월 26일 날 이제 에코그룹주들 급등 나오고, 예,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제 급등, 에코가 이제 대부분 차지했죠. 코로나 때도 이 당시에 뭐 제약바이오 막 급등 나왔을 때도, 예, 예, 거래대금이 이 정도밖에 안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2차 전지 1차 이제 급등 나왔을 때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급등 나오면서 그 고점에서 이제 한번 꺾인 것이고, 7월 달은 그걸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대 거래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최대 거래가. 예, 최대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서 역부재로 꺾여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제가 지금 보니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세상에 PER, 퍼 기준 했을 때 1배짜리였어요, 1배. 예?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하고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높아. 현재 시가총액보다. 내년 가게 되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에 가장 지금 저평가된 기업 제가 하나를 발굴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1000억이다. 예. 근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이 기업이. 근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거의 2배 증가해요. 영업이익이 2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왜?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내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PER이 1배밖에 안 돼요.
배당도 나오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내년에. 근데 주가 안 움직여요. 주가 안 움직입니다. 지금 막 거의 한 2달 동안을 계속 박스권. 왜? 너무 싸니까 또 빠지지도 않아. 네. 너무 싸니까. 아마 대한민국 가장 싼 주식일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제일 싼 주식이에요. 근데 안 움직여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예, 뭐 흘러내린다든지 옆으로 이제 개걸음형 패턴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라는 얘기죠. 코스닥 그 2차 전지가.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거래소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거래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코스닥의 전체 거래대금 추이가 작년 그 12월 달에 저점 주고 나서 이게 추세도 이게 거래대금 추세도 우리가 이제 지수를 예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업종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이 거래대금 보게 되면 아하 코스닥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는데 거래대금이 안 늘어. 이 거래대금이 안 늘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께 8월 달, 9월 달부터 계속 지금 지난주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죠.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시라고. 예, 거래대금이 안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찌글찌글하니까 박스니까 종목이 중요하다는 얘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는 거죠. 편식이 아주 그냥 심한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지. 근데 추세는 이제 안 깨잖아요. 추세를 여기서는 이제 터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이렇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외인들도 일단 뭐 선물 매수 오랜만에 연끌 매수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대충 이제 이 거래대금 전체를 2차 전지가 이렇게 뚫었으니까 거래대금 추이를 봐서는 이제 한 달 반까지 뺐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고 또 종목별로 이렇게 급등 나왔다 다 역부위차로 그냥 원위치 해버렸지 않습니까? 원위치. 그죠? 그럼 이 당시에 올렸던 그 수급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수급상으로 지금 악재 나온 거 없이 예, 이제 원위치 한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죠. 상승 초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정도 이제 가격대면 네,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 내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구글 트렌드 가가지고 왜 주식은 심리거든요. 심리입니다. 저희 그 정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 드리는데 가끔가다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박스고 막 찌글찌글 하니까 우리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희 방도 그래요. 중기로 가져가려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내일한 기업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한 1, 2주 끌고 갔는데 20% 수익 났어요. 뭐 시가총액 10조 원짜리가 한 2주 만에 뭐 10%, 20% 수익 났으면 엄청 수익 난 거죠. 1년 은행이자에 뭐 10배, 20배 수익 났으니까. 근데 시장이 박스타 보니까 일부는 챙깁니다. 다시 원위치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또 원위치해버려. 뭐 때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짜증나죠. 그죠? 아니 뭐 더 뺀다든지. 올라가려면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면 하면 누르고 막 그러니까. 시장에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럴지언데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께 오죽하겠냐 이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만 지금 소외된 게 아니고 미국은 더 그래요. 미국도 지금 막 골드만삭스 8월 달까지 막 급등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리고 JP 모건도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종목도 막 그렇습니다. 예? 뭐 존슨앤존슨도 급등 나왔다 다시 원위치 해버렸죠. 그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도 빅테크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또 미국만 그렇습니까? 중국은 더 그래요. 중국 지난달에 아주 그냥 소위 얘기하면 막말로 패대기 쳐버렸잖아요. 상해 종합지수, 심천, 홍콩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은 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 그네들은 뭐 노봇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쉽니다. 대중의 지금 관심도 어떤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당시에 제가 이것도 이제 그때 그 그림 보여드렸는데 맥스까지 그냥 올라왔다. 그죠? 100까지 그냥 2차 전지 관심도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확 꺾여 버렸어. 이제 관심 없어. 지금 관심 없는 거야 지금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100까지 올라왔다가 푹 꺾여 버리고 한 달 반 동안 계속 이제 서서히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제는. 아니면
매수했던 분들은 한 달 반 동안 반등 제대로 한번 안 나오고 아니 그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이 어떻게 21선도 돌파 못하고 거기서 꺾여버립니까? 역분자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셨고 예, 어떤 분들은 예, 약간 이제 그러기 상태까지 가가지고 요즘에 막 기사도 막 나오죠. 언론에서. 에코프로 뭐 100만 원 깨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뭐 허리가 휜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그런 또 안 좋은 기사 나오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항제 주식이다 뭐다 막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예,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과 이제 한 달 전보다도 우리 대중들의 관심이 2차 전지에서 좀 멀어지고 있더라.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이 높을 땐 또 고점이 나오고 관심이 없을 땐 또 저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심리적 거꾸로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거꾸로 하라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거꾸로.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 키워드 여러분께서 이제 검색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은 그 이 관심도 자체도 지금 저점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눈높이가 지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후에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7월 달처럼 뭐 5월 달처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 당시처럼 막 파워풀하게 막 급등 나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이제 그 기술적 분석하는 거 마지막 이제 기술적 분석. 자, 이 그림도 제가 7월 달에도 보여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이제 보여드렸었고. 자, 2차 전지는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에코프로는 금융업종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업종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보이는 것이고,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이 두 종목이 이제 상위 종목이니까 시총.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전자 업종하고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똑같죠. 예. 근데 정부에서 이제 여기저기 막 훌프리 흩어져 있으니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예, 2차 전지 KRX, K 누딜지수를 만들었죠. 예. 여기 이제 핵심 종목 10종목을 일단 편입해가지고 이제 지수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어제까지 기술적 그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이거 핵심 노구입니다. 핵심 노구 추세도예요. 주봉입니다. 주봉. 자,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 이때가 아마 연말이죠. 예, 여기서 한번 단기 급등 나오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1년 동안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 만들고 여기가 이제 맥점이었죠. 요 자리가. 예? 2022년도 1월 달.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으면은 예, 요 마디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음봉으로 딱 얻어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밀어버린 겁니다. 예. 여기서 1년 기간 조정 준 만큼 여기서도 이제 밀리고 나서 예, 1년 동안 기간 조정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1, 2, 3 바닥 만들고 이때는 엄청 지루했겠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포바닥 만들까 저점 깰까 왜? 3 바닥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중기적으로 3 바닥 만들었다면 윗줄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죽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주봉으로. 다행히 이제 윗줄로 터닝이 나왔죠. 이러면서 추세를 만든 거예요. 아, 얘는 1차 예. 고점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자, 아, 얘는 여기가 이제 중간 트렌드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추세는 여기서 찍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얻어맞았던 거, 여기서 이 저항에서. 준기죠, 이건 준기. 예. 그러면서 7월 달에 여기서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시켜버리니까 이 트렌드 상단까지 여기서 딱 얻어맞은 겁니다. 이게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태리 장인 패턴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여기서 한 땀 한 땀 조정 나오고 나서 또 여기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예?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불꽃 여기 뭡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김봉만 얘기하는 카지노 패턴이네. 카지노 패턴. 예, 버블을 만드는 구간 한 번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드렸던 그런 추정 매매, 포모 자금, 예?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키즈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온 거죠.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의 추세 저항선. 그다음에 이 중간 1차 트렌드 상단 2차 저항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행보했는데 여기 약간 매물 공백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일반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장기 성장성이 높고 예?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 먹여 살릴
예?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음에 또 핵심 산업이잖아요. 그죠? 일반 테마주다 그러면 그 테마가 끝났으면 약발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민다 그러면 제 이해를 합니다. 왜? 그 재료가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2차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일반 테마주들도 약발이 여기서 끝났어. 예?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이 쌍봉의 전고점 라인까지 오게 되면 어지간하면 여기서는 기술 반등이 한번 팍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왜? 제가 이제 왜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냐면 지금은 호재도 없고 특별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 그 시장 심리라든지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가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해,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아래거 주고 반등이 나왔으면은 딱 좋죠. 여기 지지 맥점이었으니까. 근데 워낙에 지금 하단에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립선형 패턴이 전형적인. 예, 줄줄줄 흘러내린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자, 거래량이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확 죽어버리죠. 요 구간에서. 그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나올 때 여기서 거래가 확 죽어버리면서 저점이 나온 거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다? 예, 거래가 이제 없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이제 얼추 저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더 크거든요. 무슨 뭐 테마주도 아니고, 예. 거래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게 어제까지의 이제 거래량인데, 3년일에 거의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때인가? 2020년도? 그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하, 요거 봐라, 요거.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매물 공백존이야.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매물이 좀, 예,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누를 수도 있고, 누르면 또 반등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였죠. 이번 주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가 맥점 주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근데 거래에 그나마 안 나오니까 다행이라는 얘기죠. 이런 패턴은 다음 주라도 거래가 조금 늘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번 또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런 위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들어가면 정리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제 큰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그 2차 전지가 중기 기술적으로 지지 맥점이다. 이번 주.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와. 근데 아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구글 트렌드에서 뭐 심리적으로도 관심도 아직 바닥 구간이고 거래대금, 거래량, 그다음 기술적으로 지지 맥점 주봉 기준 했을 때, 예. 아, 종목을 또 봐요. 종목 대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 종목 에너지 솔루션이죠. 요건 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기업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이탈해 버렸어요. 여기서. 요놈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2022년도 7월 달에 저점을 주고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정확히 한치 오차도 없죠. 여기서 터닝 포인트 나와서 터닝 나오고 고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1차 지지하고 반등 나왔죠. 여기서 지지했는데 예, 지난주 후반에 살짝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중기 추세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쪽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LG 에너솔루션이 작년 7월부터 이어왔던 1년을 넘게 이어왔던 중기 추세 지지선 이탈해버렸네?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쪽이? 왜 이탈해버리지? 네, 이런 이제 그 의식이 좀 높아지는 거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 외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봉은 이탈했는데 월봉을 또 봐야죠. 월봉이 이제 장기, 노구 핵심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월봉이 이제 왜? 아직까지 이제 월 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동평균 보게 되면 20개월선이에요. 어제 20개월선 깼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월봉의 이 저점, 이 아랫꼬리, 여기죠. 그러면서 이 아랫꼬리의 시가선,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여기서 아랫꼬리 나온 거예요. 요 추세,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랫꼬리 나왔다가 살려버렸고. 이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서 살린 거고, 여기서 살렸던 것이고, 예, 여기죠.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도 여기 아랫꼬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이에요, 여기가. 매물 공백 구간입니다. 예.
거래 보세요. 근데 거래가 안 나왔죠. 그나마 거래가 안 나와 다행이라는 얘기죠. 이런 패턴은 이제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번 달 말 가게 되면 지금은 누르림 주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추세 상단까지, 지지선까지. 예. 그때는 이제 다음 달까지 기적 반등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다음 달 이거 깨버린다. 예를 들어서 월봉 기준 했을 때 그때는 약간 좀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기간 조정 가격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LG 에너솔루션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게 비단 이제 하방 쪽에 중기 추세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LG 에너솔루션은 여기가 이제 맥점이었죠. 중간. 딱 여기서 또 얻어맞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건 일반 차트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이런 식이었죠. 이 트렌드. 그죠? 예. 여기에 맞게 지금까지 이 기업은 상장하고 나서부터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예. 이 트렌드에 맞게. 여기서 얻어맞죠. 그죠? 여기 돌파했다 바로 또 얻어맞고. 여기서 저항 주고, 저항 주고. 여기서 이제 얻어맞고. 이 트렌드, 이 폭만큼.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이제 거래가 없이 이제 밀어서 그나마도 다행이고, 요거 이제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래꼬리 주고, 그때는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정리 이제 해드리자라면, 예, 기술적으로 이제 중기, 장기 지지 맥점이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은, 예, 지금은 손절이 아닙니다.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예, 일단 추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예, 합리적이다. 그러나 2차 전지가 상반기까지의 우리 그 투자자들의 인식에 좀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약바에도 막 좋은 얘기 나오고 반도체 뭐 HBM 얘기 나오고 막 계속 나오고 뭐 AI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저평가 종목군들이 지금 막 널려 있잖아요. 거래소도. 사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제너럴에는 저평가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2차 전지가 좀 꺾이니까 다른 쪽 사볼까? 이 기업 되게 싼데? 하반기에 또 배당 많이 주는데 지금 배당 또 이제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당 관리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눈높이를 좀 이제 앞으로 낮추자. 예? 예. 물론 뭐 2년, 3년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2년, 3년 뒤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좀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7월 달에 그쪽으로 다 쏠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썸네일에 2차 전지가 안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면 조회수가 확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7월 때 급등 나왔을 때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물타기는 좀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좀 조절을 좀 하자. 그전처럼 뭐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겸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시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기가 오늘 이제 지나갑니다. 예, 제가 이제 만기 지나서 뭔가 이제 방향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거의 2달 만에 외인들이 선물 영끌매 들어와요. 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이 원래 3.6이었는데 3.7이죠. 조금 0.1%포인트 높게 나왔고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다는 얘기죠.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거.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원래 시장 예상치가 4.6이었는데 4.3이 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이 좀 견딘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3.4가 나왔죠. 좀 반등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상은 돌파를 안 할 것 같아요. 예상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 가게 되면 한 2%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에 3.89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4% 이하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 계속 낮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거기 때문에 다른 쪽은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이겠죠? 예. 자, 그다음에 그림 보시면
그 추가적인 데이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 것이냐, 그건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보통 보면은 제조업 PMI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상간 비율이 한 0.8배 정도 되거든요. 예.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결국은 제조업 PMI가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같이 터닝이 나오고, 제조업 PMI가 꼬꾸라진다 그러면 같이 밀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제조업 PMI가 9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이번 달, 아니 10월 초까지 주춤할 수 있다가 하반기 가게 되면 다시 기준치가 50이잖아요. 지금 기준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찌글찌글한 것도 있습니다. 예.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그래, 좀 더 확인해보자. 이런 입장이었었거든.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박스로 만든 거죠. 근데 하반기에는 지금 기준치 50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더 올라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 달, 3분기가 저점이죠. 예, 하반기 가게 되면, 지금 플러스 한 2%, 내년 또 상반기 가게 되면 2% 이상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 이제 9월 달까지 박스였고, 10월 달부터는 지금보다 우리 개인들이 숨쉬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시장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갖춰졌다는 얘기죠. 예. 그죠? 예, 이런 거고. 그러면은, 김 소장, 그 지표가 어떻게 맞겠어? 또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IMF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막 분기마다 발표하는 게 매번 수정치가 나오고 막 확정치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경기 선행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하는. 예, 4월 달에 저점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이 경기 선행지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한번 방향을 위쪽이든 아래쪽으로 딱 잡으면요. 보통 1년은 가거든요. 예, 보통.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몇 수십 년을. 예.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방향 잡을 수도 없고, 그럼 또 더불어서 이제 요거를 또 못 믿으니까, 그리고 또 의심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대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반도체, 예? IT 가전. 자, 삼성전자.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이었어. 2분기에 6,600억이야. 근데 3분기 보니까 3조 원이야? 4분기에는 4조 4천억이에요. 내년 1분기에는 6조 원 예상하고 있어, 6조 원. 예? 그러니까 외인들이 사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 한번 볼래? 하이닉스. 1분기에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조 4천억. 적자. 2분기에는 2조 8천억. 조금 줄었어요. 3분기, 이번 분기에는 1조 7천억. 더 줄었습니다.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영업 적자 7,500억. 내년 1분기에는 터닝포인트 나온다. 완전히 이제,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는 먼저 또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4월 달에 체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3년도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한 250% 증가해. 예. 그죠? 예상이.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죠? 예.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 예, 한번 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예. 1분기, 2분기 안 좋았죠? 3,400억, 뭐 3분기에 7,000억, 4분기에도 8,000억, 그죠?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죠. 1년치, 예, 보더라도. 그죠? 괜찮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까지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예.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2분기 1조 3천억, 3분기에도 1조 3천억, 4분기에 1조 4천억. 그죠? 꾸준하게 이제 1조 원 이상 기록합니다. 1년 전체 영업이익은 또 올해부터 내년에 더 많이 좋아지겠죠. 훨씬.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하죠. 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왜 또 지금 조정이 나오냐면 7월 달에,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급격하게 증가 안 하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 예.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예.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예. 실적이 여기서 확 증가해버리면 그렇게 딱 올라갈 텐데, 아니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뭐 재료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지금은 주가가 이제 상당히 저평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체크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뭐 철강 쪽도 괜찮고,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조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화학 촤, 롯데케미칼 지금 얼마나 찌글찌글해요, 막.
예? 롯데케미칼 지금 보유하신 분들 아직 그냥 가슴이 수덩이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 조선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죠? 예. 자, 한국조선해양 1분기에 적자였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그만해. 예, 3분기에는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4분기에도 이제 3천원 넘어갑니다. 내년에 어떻습니까? 엄청 증가하죠. 내년에 아마 1조 원 찍을 것 같아요. 1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지금 이제 약간 조정 중이죠. 조선주도.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요, 올해 실적보다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이 조선업종이 상당히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잖아요. 경기 안 좋은데 유럽 선사들이 배를 발주하겠습니까? 그죠? 예. 롯데케미칼, 화학업종. 예, 국제 지금 화학 원재료가 지금 다 바닥쳤어요, 이미. 7월 달에. 예, 화학주는 원래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파는 거죠. 예, 하반기로 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롯데케미칼 보시면 1분기, 2분기 적자입니다. 예? 3분기에 이제 약간 흑자전 되고 4분기에 그나마 실적이 가장 좋아. 올해까지 전체 실적 고만가만 내년에 롯데케미칼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는 1년 전체를 보게 되면 최소 50% 이상 증가합니다. 왜 안 좋았습니까? 중국 때문에 그랬죠. 중국 때문에. 예. 그죠? 근데 내년 가게 되면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최소 50% 아니면 한 7, 8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비중이 안 크다 그러면 추가 매수 구간이죠. 원래 주식은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라. 증시 교훈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예. 이쪽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너무 싸죠, 자동차. 예? 현대차. 두말할 것도 없어. 부품, 현대모비스. 주가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예? 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밀었어요, 3개월 동안?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를 안 해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죠? 예. 근데 그 엔화 때문에 그래. 엔화가 상당히 약세였잖아요. 예, 이번 주 초반에 뭐 달러당 148엔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요타는 막 올라가는데 도요타 주가는 막 올라가는 개별주처럼 현대차하고 기아는 지금 막 꼬꾸라지죠. 완전 반대죠. 이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왔었단 말이에요. 2달 반 동안. 근데 다음 달에 이제 엔화가 약세란 되겠죠. 그죠? 일본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0.7%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예?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해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 전환이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하반기에 올라갈 명분이 또렷하다. 그래서 주가는 너무 지금 싸거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입니까, 이게? 예. 다음.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여러분께 7월달, 8월달 공개방송에서도 7, 8월이 가격 저점이다. 근데 그때는 우리 개인 투자 안 봅니다. 지금 막 일주일에 막 흑 나오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 5,000원. 2분기에 조금 안 좋다가 3분기에는 7,000원. 4분기에 8,000원. 내년에도 막 증가하죠. 그죠? 자,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요거 잘못됐는데. 예.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예, 요거는 제가 한미약품하고 이게 바뀐 모양이구나. 수정하시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요.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원 데이터를 우리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 계속 증가를 해요. 왜 그래요? 예, 북경한미도 지금 뭐 19년 만에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 거기다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 가치가 지금 아예 그냥 작년부터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전혀. 영업 가치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실적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 이상 가야 된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제가 다 봤어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정예인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지표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수 그래 이제 만기 끝났고 더불어서 이제 9월달 우리 지난달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9월 위기설 계속 얘기했죠. 9월 위기설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예, 어떤 그 주가 이제 발목을 잡는 그 요인이 됐었죠. 뭐 지금 뭐 위기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MSCI 한국 ETF 로고 핵심 보시면 딱 이제 저점 라인, 이 라인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10월 달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예, 이런 관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번 주 이벤트 마무리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나왔습니다. 예, 물론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환율, 금리, 유가, 요 방향성 체크하셔야 되고, 우선은 그래도 10월 넘어가야 지수가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으니까 종목에 집중하시고, 지금 신용이 또 엄청 많아요. 신용. 요거. 신용. 요 신용 쓰지 마십시오. 신용. 아시겠죠? 신용과 스탁도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번 달 말까지는 요걸 사용을 자제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올라가서 3시 40분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